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콩, 팥, 그다음에 양배추, 옥수수, 감자 이렇게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고요. 수학 감소 보험금 또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매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특히 밭작물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이제 옥수수, 감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차 있죠. 차는 이 전주에 했으니까 차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아직 출제를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렇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제일 어렵다 그러면 옥수수나 감자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들은 출제가 좀씩 됐습니다. 그렇으니까 기본 원리는 비슷한데 얘네들마다 이 작물 품목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그래서 이 품목별로 구분해서 수확량 조사하는 거 기억해 내시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수확량이잖아요. 수확. 그러면 수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다 크면 수확해가지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수확량이에요. 무게로 측정해 본 게 수확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목별로 수확량이 다 달라요.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콩이나 콩팥 있죠. 콩팥은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혹시 콩 아신가요? 콩? 네, 콩이 요즘 이제 콩이 8월달 막 그때쯤 나오는 콩이 뭐냐면 이제 그 진운이 콩이라고 약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약콩 좀 이제 사서 잡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반민용 그 메주콩 있잖아요. 메주콩들 두부콩이 이제 노란 콩입니다. 그게 수확이 되고 있고요. 11월달 정도는 12월 초 되면 이제 서리태라고 해서요. 겉에는 까맣고 알맹이 까보면 녹색을 띠고 있는 서리태 콩이 나옵니다. 걔네들 전부 다 봄에 가입하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놨는데 자연재해 조세 화재라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느끼기에 야 이것은 봐서 피해가 있어서 올해는 수확량이 확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 그 자연재해를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순간 우리는 뭐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아 얘는 수확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예측된다면 추가로 뭐란다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때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언제 한다겠어요? 콩은 언제 한다겠습니까? 콩잎이 떨어지고 전주에 공부했잖아요. 콩잎이 떨어져야 돼. 콩밭 갔는데 콩잎이 무성하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좀 이따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 어디 잠깐 보시냐면 194쪽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상상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해야 안 잊어먹으니까. 194쪽 보면 콩이 있죠. 콩은 수확 조사 적기입니다.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는데 콩의 수확 적기는 이제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은 안 맞죠? 아니 콩잎이 떨어졌는데 누렇게 변해서 떨어졌는지 하얗게 변해서 떨어졌는지 검맣게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다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콩잎이 떨어지고 그러면 간단할 것을 콩잎이 누렇게 떨어졌대. 그러면 빨갛게 떨어지면 어찌거든요. 단풍 들어서 떨어지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다? 콩잎이 떨어져요. 다. 콩잎이 떨어지고 콩 줄기하고 콩 꼬투리만 달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무성했던 콩밭이 잎이 다 떨어지니까 콩이 있으면 여기에가 이제 그 콩 꼬투리들이 막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뭐예요? 잎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무성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엄청 컸어요. 이렇게. 이게 뚝 떨어지면서 뭐가 됐다? 콩잎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가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콩잎이 떨어지고 꼬투리의 90% 얘네들이 이제 콩 꼬투리란 말이에요. 콩 꼬투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콩이 차잖아요. 그럼 얘를 꼬투리라고 불러요. 꼬투리의 얼마? 8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의 색깔, 누리끼리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황색 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에서 14일 지날 때 이때. 팥은요, 팥은 팥 이파리가 안 떨어집니다. 아이, 콩팥 똑같다면서요. 안 떨어집니다. 팥은 이파리가 있는 상태에서 뭐다? 팥의 꼬투리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세요. 이제 팥은 따로져 있죠. 팥의 수학적인 꼬투리가 잎이 떨어진다는 말 없죠.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꼬투리가 7, 80% 이상 성숙한 시기. 이 말은 뭐냐면 누리끼리 해진다는 얘기입니다. 7, 80%가. 그러면 뭐다? 예, 수확합니다. 원래 팥은요, 밑에서부터 수확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밑에 게 빨리 익고 위에 게 천천히 익거든요. 근데 일거에 수확하면 위에 덜 익은 것은 뭐다? 수확 못한 상태로 수확이 되는 구조가 돼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수확 시기가 뭐 팥은 한 번 가서 뭐 며칠 동안 소환 조사해라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 이렇게 조사를 한다. 참고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팥은 언제 한다고요? 꼬투리가 7에서 80%. 콩은요, 잎이 일단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고 꼬투리가 80에서 90%. 저 수치 달라요. 수치 다르니까 그거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콩, 팥은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뭐다? 무게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콩이나 팥은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함수율이라는 걸 측정해요. 함수율. 기계 갖고 갑니다. 수분 측정기라는 기계 갖고 와서 콩을 수확을 해요. 콩을 표본관에 전파일 때, 또 팥이 전파, 점점이 심는다 있잖아요. 점점이. 전파라는 것은 이렇게 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 농지 있으면 콩을 이렇게 두 개씩을 이제 쭉 심었다는, 두 주씩 심은 농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파는 이렇게 하나씩 다 심어놓은 것을 줄맞춰 심어놓은 걸 전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파. 그러면 그때는 콩은 몇 개를 베야 되냐라는 거죠. 두 개씩이 다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네 주의 일항 길이잖아요. 네 주 일항 길이. 그랬으니까 얘부터 내가 수확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네 주니까 한 주 길이, 두 주 길이, 세 주 길이, 네 주 길이. 즉 1번 중심부터 5번 중심까지 재면 네 주 일항 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콩을 수확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1번 것, 2번 것, 3번, 4번 4개만 수확하시면 돼요. 총 몇 개 수확해요? 8개 수확하면 되겠죠? 하나의 표본관에 8주의 콩을 수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갖다가 뭐다? 양파망 있죠? 양파망 혹시 모르신가요? 아시군요. 자, 시골에 농사 지시면 고추망도 아실 겁니다. 고추망이라고 이 지역 농협에 보면 그 농기 자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면 고추망이라고 큰 거에다가 딱 집어넣고 여러분을 이제 몽댕이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다닙니다. 야구 바다 같지 않고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몽댕이. 그런 거 갖다가 콩을 살살살살살 두드리게 패는 거예요. 그 안에 넣어놓고. 왜 그 봉지 안에 넣냐면 빠져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탁 털면 콩이 탁탁탁탁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힐링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확이 계절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싹 흔들어서 껍질만 쑥 빼는 거죠. 그 밑에가 뭐다? 콩 알맹이만 남아있겠죠. 근데 이 콩은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알맹이 남아있으면 일단은 무게를 측정해요. 훅 이제 껍질 버려버리고 저울에다가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그랬더니 200g 나왔다는 거예요. 200g.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수분이 얼마나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죠. 콩은 원래 콩, 팥, 펴, 밀, 보리, 귀리 얘네들은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저장을.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면 안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수분이 적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기준 함수율이라고 불러요. 기준 함수율은 공부하셨죠? 매분찰, 얘는 뭐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매, 분, 찰. 매는 뭐예요? 매벼예요, 벼. 쌀. 분은 뭐예요? 분질미예요. 가루쌀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찰, 뭐예요? 벼예요, 벼. 그래서 얘네들은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이 아래로 떨어져 있을 때 저장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 높아버리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매분찰인데 제일 높으니까 얘가 15%예요. 15%.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있으니까 1% 깎아서 14%, 아래니까 13%.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 얘는 벼만 기잖아요. 지금 벼. 얘들이 벼예요, 벼. 근데 그러면 밀보리, 귀리, 콩팥은 어쩔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에 드실 때, 양쪽에 매벼, 찰벼 있으니까 밥에 드실 때 콩 넣어 드시라고. 콩팥도 여기에 14%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분찰로 일단 기억하시고, 콩팥은 뭐다? 1이 들어간다라고요. 그 다음에
찰벼에는요, 밀보리 귀리가 찰벼 같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밀보리 귀리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예를 줘요. 시험에서는 자, 찰벼다. 이렇게 주면 뭐예요? 벼의 찰벼니까 13%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분절미다. 그렇게 되면, 14%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함수.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콩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했어요. 저걸 했더니, 한 표본관에 200g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200g 나오면, 그때는 뭐다? 아직 안 말린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함수율을 조사해보는 거예요. 함수를 조사해보는데 3회 평균 조사예요. 3회 평균. 그래서 콩팥, 벼, 밀 다 3회 평균입니다. 표본 조사로 함수율을 조사할 때는 무조건 3회 평균입니다. 3회 평균 함수율이에요. 자, 얘는 뭐냐? 표본 조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좀 더 할 거예요. 전수는 표본 조사. 대신 그러면 이 양 말이 나왔으니까 전수조사 봐볼게요. 전수조사로 수확량 조사하면서 함수를 조사하는 품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벼 그러면 매벼, 분질 및 찰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써둘게. 매, 분, 찰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콩, 팥이 있고요. 밀, 보리, 귀리. 얘네들은 뭐다? 수확량 조사할 때 전수조사로 가능해요. 전수조사는 뭐냐면 콤바인으로 수확한다는 얘기예요. 기계수학으로. 콤바인으로. 근데 매벼, 분질 및 찰벼 있죠. 얘네들은 전수할 때 수분 측정을 하는데 얘도 3회 평균이에요. 전수여도. 전수합니다. 3회 평균. 그 다음에 밀보리 귀리도 3회 평균이에요. 근데 콩팥은 달라요. 콩팥은 10회 평균이에요. 이게 옛날가예요. 옛날 구형이에요. 구가다. 왜 10회 평균인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함수율을 조사할 때, 현장에서 함수율을 조사할 때 무조건 표본이고 전수고 묻지 마라. 3회 평균이구나. 알 수 있겠죠? 뭐만? 콩팥이 전수할 때만 10회 평균이고 나머지 전수가 표본이고 무조건 3회 평균의 함수를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사했어요. 20% 나왔어요. 두 번째 조사했어요. 18% 나왔어요. 세 번째 나왔어요. 20%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3회 평균 값은 세 개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요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학을 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하고요. 자, 수학을 했습니다. 표본관에서 수학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 무게를 뭐 한다? 콩 알맹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실이라고 불러요. 종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사나 자신 따고 조사하시면 콩 알맹이 까갖고 아따 콩 알맹이가 겁나게 이뻐 보여. 뭐 이런 게 할 필요 없이 종실의 상태가 좋네요. 종실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와따 겁나게 좋아 보여. 그러면 계약자분이 성기를 냅니다. 이것들이 보험금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콩 상태가 종실의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이 집이 진짜 상태가 좋으면 제가 지금 쭉 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아직 우리 사장님 것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와, 왜 안 나와 무엇이 안 나와 보험금이 안 나와 이랬다가는 바로 쫓겨납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입이. 그러니까 말 잘 하셔야 돼요. 되셨죠? 예? 칭찬하고 싶어. 그때는 종실의 상태가 좋다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아따 콩 봐보셔요. 알맹이 좋더라.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도 가끔씩 써주는 거죠. 종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를 측정합니다. 자, 이 집이 콩이 표본조사했으면 표본관이 4구간이다. 그럼 4번 조사잖아요. 그러면 각 표본 구간마다 수분 측정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가서 또 배워가지고 탈탈 털어서 무게 측정하고 수분 측정하고 세 번째 구간도 측정하고 그때 두 번째 할 때도 함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표본관에서 수학해갖고 함수를 조사하겠죠. 네 번째는 안 해도 되겠죠. 왜? 3의 평균이니까. 그죠? 3의 평균으로 조사한다. 즉,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집이 표본관이, 자, 1번 구간, 자, 2번 구간, 3번, 4번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가서 종실의 중량을 조사해 봤어요. 종실의 중량, 그럼 무게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실의 중량일 때 이게 200g 나왔다는 거죠. 얘는요, 100g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표본이 안 좋은 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데인데 표본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한 50g 나왔어요. 얘는 한 300g 나오고 좋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101g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램 단위까지 있는 걸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함수율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함수율 조사했더니 얘가 19%, 얘는 얼마예요? 20%, 얘는 21% 나왔다는 거예요. 얘는 조사 안 했어요. 자, 3회 거 했죠? 3회 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표본 구간의 수확량 얼마로 계산할 거냐? 라는 거잖아요. 수확량 합계를 얼마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200g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100g 플러스 50g 플러스 300g 하게 되면 650g 나왔죠. 이게 뭐예요? 650g이 얘가 뭐 이름이 뭐다? 종실의 중량이라고요. 자, 얘는 무게예요. 거기다가 이제 수분을 갖다가 조정을 해주면 되죠. 함수율을. 그랬으니까 650g 곱하기 3의 평균의 함수율. 1 마이너스 3의 평균의 함수율. 그러면 뭐예요? 19%이지. 이거 남산으로 가능하죠. 그랬으니까 20%가 나올 수 있죠. 세 개 다 합쳐갖고 나누기 3 하시면 20% 됐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19%, 21%, 20% 세 개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1이 하나 주면 뭐예요? 똑같이 20% 됐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20%니까 지수로 환산하면 0.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1이 100%잖아요. 그랬으니까 0.2고요. 자, 콩팥이니까 우리가 1 마이너스 기준함수율. 몇이다? 밥에 먹을 때에 넣어서 줍시다. 중간값 14%다. 이렇게 0.14. 이 1에서 0.14를 빼면 얼마 나와요? 0.86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0.86으로 나누라는 게 이 뜻이에요. 0.86으로 나누라는 뜻이. 그러면 여기 뭐다? 여기 있는 게 뭐다? 표본 구간의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그럼 얘를 갖다가 표본 구간이니까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게 한번 봐볼게요. 수확량 얼마나? 자, 실제 조사한 거예요. 실제 조사해서 계산기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650g이에요. 자, 그럼 시험 출제자가 표본관의 수확량 합계를 계산하시오. 근데 물음의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램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물음에가 자, 1번 위를 조사 내용을 보고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를 계산하시오. 한 이 수확량은 킬로그램으로 하고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램으로 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위는 반드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단위가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킬로그램으로 풀든 그램으로 풀든 그렇죠. 다 맞은 게 아니라 이것은 문제 오류죠. 예. 왜냐하면 그 중량이 이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조건을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거나 표본관의 수확량 합계하고 여기다가 킬로그램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수확량 합계는 킬로로 계산하는 얘기겠죠. 여기다가 그램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그램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대신 단서가 나옵니다. 단이란 말은 뭐예요? 그램으로 계산하는 이 값이 소수점 이하 절사예요. 그럼 뭐다? 자, 156.3g 나왔다 그러면 점이 소수점이잖아요. 그 이하 거 다 절사하니까 0.3은 삭제하고 나머지 156만 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다 풀어놨는데 이거 계산 못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조건대로 한다면 얼마겠느냐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램으로 물어봤어요. 자, 합계를 봤더니 650g 나왔다는 거죠. 저기서 650 이렇게 하시고요. 자, 계산기. 그다음에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1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커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1 마이너스 0.14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마 나오냐면 604점.
답이, 자, 이때 계산 과정 보여줘야 되니까 650 곱하기 1 마이너스 0.2, 1 마이너스 0.14 하게 되면 604.6g 나오네요. 근데 얘는 뭐다? 소수점을 절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답은 얼마다? 604g이다 라고 답하시면 정답이에요. 됐죠? 그 나중에 수학량 할 때 킬로로 환산하라고 하면 뭐예요? 얘를 나누기 몇으로? 1kg는 몇 g이에요? 1000g이니까 나누기 1000 하시면 되겠죠? 1000. 예, 나누기 1000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누기 1000 하면 얼마 돼요? 0.604kg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실의 무게하고 뭐한다? 함수를 조사해서요. 콩팥의 수확량. 콩팥의 수확량은 방금처럼 표본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에요. 결국 뭐예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뭘로?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랬으니까 이걸 그대로 말로 써보면 이 말이겠네요.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 항상 단위 면적 당 앞에가 면적이 나오면 뭐다? 그 앞에 나온 게 분모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면적이 분모 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확량은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 방금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 구간에 수확량 합계. 금방 배웠던 건데요. 수확량 합계는 뭐다? 표본 구간에서 우리가 조사했던 자, 콩 무게 있죠. 얘를 뭐라 그래서 콩을 종실의 중량이라고 했잖아요. 종실의 중량 또는 무게. 이거 있죠. 금방 650g 다 합쳐보니까. 거기다가 함수율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함수율,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하면 콜 끝나는 거죠. 금방 공부했던 거. 자, 그러면 표본 구간의 면적이에요. 표본 구간 면적. 자, 표본 구간의 면적은 어떻게 해요? 내주이랑 길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전파일 때. 그 다음에 3판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3판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전파일 때는 점점점 했으니까 얘는 내주이랑 길이. 공부했죠? 내주이랑 길이. 곱하기 2랑 폭. 여기 아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다 콩을 이렇게 두 주씩을 줄 맞춰서 잘 심어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다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콩을 작물을 심게 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항상 두둑이라고 했잖아요. 흙을 좀 높인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뭐다? 물 빠짐의 길이 또는 사람의 작업의 통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꼬랑. 두둑과 꼬랑을 합치면 이 두둑과 꼬랑을 합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랑이라고 부른다. 얘를. 이랑. 그래서 네가 한 이랑 해. 그러면 이만큼 네가 다 수확해라는 뜻이겠죠. 한 이랑. 그럼 이랑인데 이랑의 길이니까 이랑의 그러니까 내주 이랑 길이 방향입니다. 이랑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측정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표본을 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선부터 여기 중심선까지의 길이 얘가 뭐다? 내주 이랑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랑 폭은 얘가 이랑이라고 했잖아요. 빨간 게.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두둑부터 꼬랑까지 그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다 똑같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 이랑 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표본간의 면적이 나오고 얘를 수학할 때는 몇 개만?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만 수학하시면 되겠죠. 네 줄이랑. 여기까지 수학하시면 안 됩니다. 길이는 여기까지 재고 수학은 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 고참이 또 그러죠. 내가 누군가, 내가 고참인 사람이지. 고참일 수 있겠죠. 야, 절반조사. 어우, 뭐 그런 게 있어요. 절반조사. 절반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만 캐자 우리는. 하나씩만 자르자. 하나씩만.
절반이잖아. 절반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면적을 여기까지 재버려. 일항 길이는 관계없겠죠. 내주 일항 길이. 근데 여기까지 폭을 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두 주가 심어져 있는 게 하나에 심어져 있는 면적, 일항 폭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두 주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는 있을 수가 없고 있도 안 해요. 표만 있어요, 표만. 나머지 없는데 그거 따라서 편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얘 다 수확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만 수확해갖고 여기 있는 면적만 측정해도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되셨죠? 원래 하려면 이 원리대로 한다면 뭐예요? 이 한 주만을 수확하고 여기 면적을, 자, 일항 길이는 똑같은데 일항 폭을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일항 폭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 지금 일항 폭은 두 주의 일항 폭이잖아요. 전체 일항 폭을 재고 나누기 2 하는 게 정석이죠. 그래야 하나 값이 나올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재는 거예요. 그 다음 피해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왜? 면적당 수확량이 작아지니까. 그럼 보험금이 없는 보험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 뭐 또. 요즘 콩이 보험금 많이 나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가셔야 되고, 원칙대로 힘들어도 원칙대로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조사했을 때 이게 내 몸이 피곤했다. 그러면 마음은 개운할 겁니다. 조사했어. 몸이 안 피곤해. 대충 조사했어. 그러면 돌아서 나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울 거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물론 자격증을 따야 뭐 선택을 할 권한이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3파입니다. 3파. 3파는 아까처럼 흩어뿌리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지가 있으면 얘는 꼬랑이 없어요. 꼬랑 자체가. 그냥 막 이 콩들이 막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내주 일항 길이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콩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냥 꼬랑도 없고 그냥 다. 그러면요, 이거 표본관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규격의 원형. 자, 원형이 이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면적이 이 원 안에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1제곱미터짜리 하는 거예요. 훌라후프 같은 거 있잖아요. 직경으로 하면 98cm 나면 될 거예요. 그거 하면은 1제곱미터 나와요, 면적이. 예. 그래서 그거 있는 거. 이 면적. 하거나 또는 얘가 1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가로 1, 세로 1로 만들면 되겠죠. 가로 1, 세로 1로 만들면 걔도 1제곱미터 된다고요. 그래서 줄자로 가로 1, 세로 1 이렇게 줄자를 놓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가상의 선을 긋든지 줄자 두 개를 더 갖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콩만 수확하는 거예요. 그럼 표본관의 면적은 1제곱미터고 콩은 이만큼 수확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들면 표본관의 면적은 표본 구간수 곱하기 1제곱미터 되겠네요. 3파로 했을 때는. 됐죠? 그래서 얘도 표본관의 면적은 뭐예요? 자, 규격 원형이에요. 규격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뭐다? 1제곱미터라는 거예요. 원형으로 쓰거나 또는 가로 1m 곱하기 세로 1m로 이 줄자를 만들어서 수학을 하시면 됩니다. 이 3파를 원리를 이해하시면 표도 응용을 해요. 표도 직파 제외가 있어요. 직파가 있는데 직파도 3파 직파가 있고 점점이 찍어서 짓는 줄 맞춰서 짓는 직파 제외가 있거든요. 근데 3파 제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근데 걔는 표는 가로 1m, 세로 1m 하면 배는 양이 많다 보니까 표 같은 경우는 가로 50cm, 세로 50cm예요. 밀보리 길이도 3파가 있을 수 있겠죠. 걔도 가로 50cm, 세로 50cm. 그럼 얘가 표본관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원리만 기억하시면 얘는 3파요? 그럼 4주 1항 길이, 5주 1항 길이, 4폭의 길이 모르겠네? 그래, 알았어. 표 밀보리 길이는 50cm, 50cm 할 거야. 콩은 1m, 1m 할 거야. 팥도 1m, 1m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콩팥의 경우에는, 자, 여기다 다 써졌네요. 그래서 콩팥의 경우에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단위미터당 수확량. 그래서 이 집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집의 콩팥의 수확량은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하기. 자, 작물이 심어져 있는 면적을 뭐라고 한다?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표본 조사한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 요렇게요. 그럼 여기다가, 자, 이 집이 가니까 여기에는 이미 기약자가 기수학한 것도 있겠죠. 이렇게. 기수학. 그럼 기수학은 우리가 조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뭐다? 기수학한 것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으로 수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확량을 계산해버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자,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뭐다?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 이렇게 곱해 주시게 되면 뭐다? 최종 이 농지의 수확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나온 내용들은요, 주로 무슨 값을 찾아내시라고 나왔냐면, 표본관의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표본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조사 대상 면적은 어떻게 찾아낼 거냐, 라는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뭘 알고 싶다고요? 수확량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수확량을 찾기 위해서는 뭐다? 얘와 같은 산정식으로 수확량을 찾아야 되는데, 교재 본문에 설명은 없고요. 이 본문 조사를 쭉 통해서, 내용을 조사를, 이 교재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값을 찾아내는데, 뒤에 보면 산정식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식. 수확량 산정식, 공식. 그래서 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홍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배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죠. 수확량. 수확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피해 수확량,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수확에 꼭 팔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확량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좀 이따가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이라고 나올 거예요. 피해 수확량. 피해 수확량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수확 못했다. 직접적으로 수확 못한 걸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양배추 해볼 거예요. 앞전 시간에 다 했으니까 얘네들 이제 수확량 계산하는 방법만 공부할 거예요. 쭉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자, 양배추도 제일 먼저, 자, 양배추는, 자, 복습 한번 해봅니다.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종류가 뭐라고 그랬죠? 양배추는? 그렇죠. 재정식 보험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 불능 보험금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보험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마, 양, 호, 옥, 감, 그 다음에 봄재배, 그 다음에 감, 가을재배, 감, 고랭지 재배, 그 다음에 차, 콩, 팥, 양배추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시험에서는 흐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줘요, 많이. 자, 종합이험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제 여러분들 합격시키고 싶으면 이제 11회 때는 이제 4,500명 이제 합격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1번. 자, 이 품목 중에서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을 쓰시오. 재파종. 사고 나면은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품목을 쓰시오라고 해요. 2번. 자, 두 번째. 재정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품목을 쓰시오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경작, 불능보험금, 지급되지 않은 품목을 쓰시오. 품목을 쓰시오. 자, 네 번째. 경작, 불능, 보험금만 지급되는 품목을 쓰시오. 이제 이게 이제 사료용 옥수수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4개 물어보고 15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가 4,500명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전주 거니까. 자, 재파종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품목 뭐 있어요? 그렇죠. 딱 하나 있죠. 마늘. 마늘 하나죠? 마늘. 두 번째는 뭐 재정식은 뭐예요?
양배추가 되고요. 경작불능봉금 지금도 아는 거 뭐 있어요? 딱 하나 있잖아요. 차 빼고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경작불능만 보장한다는 것은요. 그렇죠.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마늘에서 한지역 마늘에 환산계수 쓰시오. 쓸 수 있겠죠? 0.7. 난지역은 기억 니은이니까 0.7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자음이 니은이라. 한지역은 0.7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 여러 가지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6번. 자, 위 품목 중에 조사 적기가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에 조사 가능한 품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자죠. 일단 파종이니까 감자가 파종을 하는 거잖아요. 마늘 파종하고. 근데 마늘은 조사 적기가 마늘의 파종일로부터 며칠이 아니잖아요. 파종일로부터 며칠인 경우는 뭐만 있다? 마늘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감자만. 그럼 감자면 자 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알아야 되겠죠. 110일하고 95일 두 개 있는데 해필 또 물어보는 게 내가 기억 안 해온 놈이 나오네. 사람 죽겠네. 그래서 어쩌죠? 그럼 4,800명 속에 내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건 아주 이제 이렇게 나오겠어요, 설마. 그지만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을 탄탄하게 닦고 놔야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배추예요.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은 재정식, 경작불능, 수확감소 보험금입니다. 자, 양배추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얘도 똑같이 수확량이라는 걸 조사해요. 그래서 수확량은 왜 조사한다? 피해율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고 거기에 미보상, 감소량을 뺀 값. 그러면 진짜로 수확이 줄어든 양이 나와요. 그게 포상하는 제어로 수확이 줄어든 양. 걔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봤을 때 평년 수확량 대비 몇 프로나 줄어들었냐. 요게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그래서 그 피해율에 들어가는 뭘 알고 싶어서 수확량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수확량은 공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자,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뭐 이제 조대면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사 대상이 뭐 조사했다고요? 표본 조사를 하는 면적입니다. 네. 플러스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이 평년 수확량을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을 조사하는 이유는 뭐다? 혹시 기수와 타작물 미보상 면적이 있을 때만 해요. 다른 거 있을 때 조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곱하기 기수학, 타작물, 미보상 면적. 그러면 뭐다? 수확량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기수학 면적이 100제곱미터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알아야 되겠죠. 공통이에요. 공통. 벼부터 시작해 똑같은 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자, 농사를 얻어져요. 경작 면적이 됐잖아요. 경작 면적에서. 그 경작 면적이 뭐다?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 경작 면적 분의 평년 수확량이에요. 결국은 면적이 분모에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라는 걸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신 이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수학이나 타작물이나 미보상 면적이 있을 때만. 없을 때 이놈 계산해 놓고 가만히 있어. 이걸 어디다 쓸까? 해라. 뭐 아무데나 들어가 보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은 뭐다? 내가 빨리빨리 그 문제의 조건을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항상 얘네들이에요.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에요. 얘네들은 조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기타 미하는 건 다 똑같아요. 공통이 얘네들. 얘네들은 공통인데 얘만 품목별로 달라요.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일일이 해드리는 거예요.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면적이 있으니까 표본관에 면적이 있고 표본관에 수확량이 있잖아요. 그랬으니까 표본관에 분모에는 표본관의 면적을 분자에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분자에 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표본 그냥 그대로 갖다 글씨 쓰시는 거예요. 자, 표본 구간의 면적입니다. 자, 이 말이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분모는 뭐예요? 표본 구간. 똑같죠? 표본 구간의 수확량. 이 말에 이렇게 써진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런 공식을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공식화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산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표본관의 수확량이나 표본관의 면적 조사하는 것은 표본관의 면적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 전주에. 양파는 표본관의 면적 어떻게 조사합니까? 표본 조사할 때 모르면 5주의 일항 길이 그리고 일항 폭으로 표본관을 조사하라 했잖아요. 자, 지금 마양고, 감감감, 착콩, 양배추 중에서 다 5주의 일항 길이, 그 다음에 일항 폭으로 표본관 면적을 조사해요. 그런데 틀린 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차, 콩팥. 요 세 개가 틀려요. 요 세 개가.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5주의 일항 길이, 모르면 에라 모르고 다 물어봤어. 표본을 모르면 5주 일항 길이라고 써버리시면 되고요. 콩은요, 4주의 일항 길이. 전파일 때는 4주의 일항 길이. 3파일 때는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짜리 또는 가로 1m, 세로 1m. 차는요, 표본관 면적 조사하지 않는다겠죠. 규격 태로 한다겠잖아요. 가로 20cm, 세로 20cm. 그 태가 2개가 있어야 하나의 표본관의 면적이 된다 했으니까 0.2 곱하기 0.2 하면 0.04가 되고 그거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2개면 0.08이고요. 그게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니까 시험에서는 차는요, 표본 구간 수만 줘. 표본 구간 수가 5개다. 그러면 표본 구간 면적이 얼마다? 0.08 곱하기 5 하시면 면적 끝이에요. 간단해요. 되셨죠? 그래서 양배추는 표본 구간 면적은 어떻게 된다? 5주의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양배추 197쪽 하나 한번 봐보세요. 표본관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해요. 왜냐하면 양배추는요, 뿌리가 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뿌리채 뽑아서 뿌리를 자르러 가면 성질 나겠죠. 성질 납니다. 엄청 힘들어. 베개버려있는데 내중에 뽑아야 돼갖고 걸으면 막 이 근육이 내 얼굴을 치고 다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써놨잖아요. 손해평가사의 피로도를 반영하여 표본관의 작물의 뿌리를 먼저 자르래요. 그래서 뿌리를 자르는 칼 있죠, 칼. 칼 가져가십니다. 칼 가져가셔갖고, 각시가 쓰던 몰래 칼 하나 살짝 돌라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배추를 딱 얼굴을 딱 밀어줘. 그럼 뭐야? 딱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때 칼로 뿌리를 쓱 자르면은 툭! 양배추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째려볼 때 살짝 뿌리만 잘라주면 됩니다. 이거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뽑으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뭐 뽑고 싶은 분은 뽑으셔요. 대신 남들은 뭐 오후 3시에 끝나는데 나는 이제 밤 8시에나 끝나겠죠. 이제 뽑다 보면. 웃자고 얘기고요. 이만큼 이 업무 방법이에요. 조사하는 방법이 이제 평가사들의 피로도까지 반영해서 조사 내용이 있다니까 참고하고요. 가로의 뿌리는 기억해 주세요. 가로는 게다가 양배추의 표본관의 작물에 무엇을 가로를 절단하여. 근데 무엇을 잎을 절단하여? 몸체를 절단하여? 아니면 송이를 절단하여?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뿌리 자른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렸으니까 안 외워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 맞아. 이렇게 얼굴을 싹 밀고 뿌리를 자르라겠지. 이렇게, 뿌리구나. 이렇게 기억나시는 겁니다. 절단하여. 자, 외엽 2개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양배추가 그냥 이파리가 허줄근한 것이 아니라 깔끔하죠. 그런 식으로 외엽을 이제 우리 각시는 그걸 전잎이라고 불러요. 네, 전잎이라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처 있거나 상한 잎들을 제거를 1-2개 정도 벗기면 양배추가 깔끔하죠. 그러면 내부로 싸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부로 현장 가서 싸진 않아요. 그냥 1-2개만 싹 벗겨가지고 걔네들의 무게를 측정해봐요. 표본관에 1번 표본관에 양배추가 10개 나왔다. 그럼 5개 나왔다 할 수 있겠죠. 2줄로 심었으면 5개 나올 거고, 1줄로 심었으면 2줄로 심었으면 10개 나오겠죠. 5주 1항 길이 곱하기 2니까. 한 표본관마다. 1줄로만 심었으면 5개만 나오겠죠. 그럼 그 무게를 측정하시면 돼요. 저울 갖고 가셔서 측정을 무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 10,000g 나올 수 있겠죠. 10,000g이면 몇 킬로예요? 10,000g이면
그렇죠. 10kg죠. 나누기 1000 하면 10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10,000g 했으니까 나누기 10 하면 10kg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표본과마다 다 똑같이 10kg씩 나왔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자, 1번 표본과는 5개 무게를 측정해 봤더니 10,000g, 2번은 9,000g, 3번은 8,500g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게 뭐다? 표본간의 수확량인데, 그러면 했는데 보니까 시장에 팔수록 상처가 났어. 이제 상처라는 것보다는 이제 너무 작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가격이 막 하락될 같은 느낌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경우는 이걸 정상적으로 수확량으로 봐야 될까 고민되겠죠. 그래서 그 교재에 써져 있네요. 봐볼게요. 190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정상 양배추와 80% 피해 양배추, 100% 피해 양배추로 구분해서 조사를 해요. 딱 잘라봤어. 그랬더니 자 뿌리에 보더니 너는 정상이야, 상태 좋아. 너는 가물고 해갖고 병충이 있는 건 안 돼요. 가물고 좀 작구나 그러면 뭐다 80%. 너는 이거 쓸 수가 없구나, 너무 작아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다 100%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조사한다고요? 수확량을 조사한다고.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죠. 표본관에 자 1번 구간에서 또 2번 구간에서 3번 구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보니까 여기가 정상 양배추 80% 피해 양배추 100% 피해 양배추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상 양배추가 얘가 500g이 되고요. 5,000g. 80% 피해 양배추가 여기도 5,000g이 됐고요. 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는 정상 양배추가 10,000g이고요. 그 다음에 80% 피해 양배추는 1,000g 정도 됐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요. 세 번째 보니까 얘는 4,000g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6,00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0g이 있을 때, 자, 이 집에 표본관의 수확량합계는 얼마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항상 정상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정상을. 자, 그러면 100%는 뭐다? 이거 정상 아니죠? 이건 수확량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조사한다고요? 수확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해요. 수확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정상이니까 다 중량 측정해서 넣으면 되겠죠. 수확량으로 산정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봐보세요. 80%. 지금 중요한 게 80%인데 그게 피해를 80%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확은 얼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수확을 할 때 자, 피해 80%이고 20%만 이렇게 주워 담아다 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총 논이 이제 밭이 한 10,000평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 정도 양은 피해가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내용이지, 이놈 갖다가 양배추가 있으면 이놈만 싹 쓰라고, 얘는 포기, 이놈만 수확,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됐을 때, 이때 표본관의 수확량 합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상 양배추 무게는 다 더하면 되겠죠. 보니까 5,000g, 10,000g, 4,000g 했으니까 19,000g이에요. 그러니까 19,000g. 얘를 킬로로 환산하게 되면 19kg일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가 되네요. 시험에서 그램 물어보면 그램으로 계산하시고요. 조건 잘 보시고요. 킬로그램으로 물어보면 19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0% 봐보세요. 자, 5,000g, 1,000g, 6,000g 있습니다. 그래서 12,000g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2,000g이긴 한데 이 집에 이 12,000g 중 80%가 피해 입었으니까 수확은 얼마나 한다? 우리 뭘 조사한다? 수확량이 되면 20%만 돼. 곱하기 0.2 하시게 되면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 끝. 뭐 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너무 심플합니다. 되셨죠? 네. 얼마 간다고요? 킬로로, 얘는 그램으로 물어본 거고, 킬로로 물어볼 때는 뭐다? 자, 19 플러스 12kg 곱하기 0.2 하시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얘는 그램으로 값이 나오고, 얘는 킬로그램으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변환만 잘 하시면 돼요. 아무 의미도 다 아시잖아요. 자, 100cm는 몇 미터예요? 가만히 있어보시, 계산기 한번 눌러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러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험에서 자, 표본관의 내주 1한 길이가 100cm 나왔다, 80cm 나왔다는 거예요. 표본관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면적.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80cm 나왔다면 이 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터잖아요. 미터. 미터가 두 개 있으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라는 뜻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미터로 주면 너무 감사한데,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고현석이 조사해 보니까, 자, 표본간의 면적은 80cm 있고, 줄간격은 30cm로 조사됐대요. 3cm로. 그럼 이 자리에 뭐 들어가는 거죠? 미터니까. 0.8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0.3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미터로 환산된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이걸 80이 왜 0.8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전 죄송하다 해야죠. 제가 그만큼 못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80cm가 0.8이 된 이유. 네, 그거 설명드렸습니다. 되셨죠? 단위 변화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표본 구간에, 자, 표본 구간에 수확량 합계,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 자, 표본 구간에 수확량 합계입니다. 지금 양배추하고 있습니다. 합계는 정상 양배추의 중량 플러스 80% 피해 양배추의 중량 곱하기 20% 수확 끝. 되셨죠? 이렇게. 문제 조건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간의 면적입니다. 시험에서 두 가지 사항으로 줘요. 자, 표본간 면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표본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다. 그럼 그놈 쓰시면 돼요. 그게 하나 값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 표본간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할 때는, 뭐다, 제시됐을 때는 제시값 그대로 적용입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시가 안 됐어. 안 되고 나서 했을 때는 뭐다, 표본간의 면적은 5주 2랑 길이 곱하기 2랑 폭입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이에요. 근데 출제자가, 자, 5주 1항 길이는 2m, 1항 폭은 1m고, 표본 구간 수는 5개이면서 각 표본 구간마다 1항 길이와 1항 폭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다? 표본관이 5개 있는데, 얘가 다 똑같이 크기가 이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5주 1항 길이 2m 곱하기 1항 폭. 요런 게 몇 개 있다. 그냥 5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특공대가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는 표본 구간마다 5주 1항 길이와 1항 폭을 재요. 조금씩 달라요. 몇 센치씩 달라. 근데 자, 봐보세요. 양배추가 가입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예요. 10만 제곱미터면은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3만 평의 크기는 여러분들의 근육량을 상당히 늘려줄 정도의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빙 돌라면. 근데 거기에 1cm 차이라 하면요, 수확량의 변동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1cm, 5cm, 10cm 차이면 엄청 크겠죠. 왜냐하면 그 1cm가 전체 면적을 다 똑같이 적용할 거니까. 그래서 표본 구간마다 5주에 1항 길이와 1항 폭을 조사하는데,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겠죠. 여기다 지울게요. 자, 1번 구간입니다. 1, 2, 3, 4 쭉 있다는 거죠. 자, 그게 5주 1항 길이, 그 다음에 1항 폭, 이렇게 조건을 줬다는 거죠. 자, 보니까 얘는 2m, 1m, 그 다음에 1.9m, 그 다음에 1.1m,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m, 그 다음에 1.3m, 그 다음에 2m, 1m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표본 면적을 합계를 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내요? 다 곱하고 서로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요게 정답이에요. 괜히 야, 얘는 다 더하고 얘 다 더해서 한 방에 곱하면 될 거 아이가?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미래를 꿈꿔야 되는 그런 계획이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시험은요,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원리만 갖고요. 시험에서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해요. 조건을. 자, 시험에서 표본간의 면적 10제곱미터 가면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예요. 근데 표본간을 설명했더니 1번 구간에서는 5주 1항 길이가 이 모양, 1항 폭이 이 모양, 이 모양 됐을 때, 그럼 표본간 면적 우리가 계산해 내면 되는 거고, 또 2m, 1m인데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곱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구간수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암기라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상상하시면서 현장 가서 내가 저거 사는구나. 그러니까 상상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표본과 면적은 설명드렸고 단위메타 평형 수확량 설명드렸으니까 얘는 공통입니다. 벼밀, 보리 그다음에 똑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게 옥수수하고 감자 할 거예요. 옥수수 감자. 얘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잠깐 차 한잔 드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